한국 도자의 흐름, 육자시, 차와 도자기. 도자기 이야기. 고려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청자는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전성기에 이르면 생활용품, 건축에 이르기까지 청자가 활용되었지만 청자의 중심에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자기를 사용하여 음용한 음료는 무엇이었을까 추적해보면 고려에 들어 크게 발달하는 차문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찬물을 제조하고 마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구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청자용기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차에 관한 기록과 가마터 출토 청자 기종의 제작 현황, 여러 성격별 유적에서 출토되는 청자의 종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자와 차문화의 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고려사나 문집 등에 수록된 차 관련 내용과 현존하는 청자 기종들 가운데 차와 관련이 밀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 기종들의 용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실, 사찰 등 유적 성격에 따른 출토 청자와 차문화의 관계와 왕릉과 민묘 등에 함께 부정되었던 자기들의 구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용도와 차문화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 도구 관련 기록. 고려 관련 기록 자료의 차에 대한 내용은 의례나 접빈 등의 행다 과정에서 보이며 사료와 개인 문집 등에 남아 있습니다. 청자 다구에 대한 내용은 비록 드물지만 고려의 연회나 제례 등 왕실 의례에서 차는 중요한 요소였고 하사품이나 예물 등으로 오갔기에 청자가 음다의 주요 기물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왕실 이외에도 불교 사원이나 도관 등에서 차를 음용하였고 문인이나 일반에서도 차에 대한 애호가 높았습니다. 고려사에는 차가 약, 향 등과 더불어 왕실 하사품과 의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다구의 종류와 재질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왕실 기구로 다방이 있어 조정의 다례나 왕의 순행, 명찰, 참례 등에 관여했고 특히 외부 행차 때 다례를 위해 화로와 차 등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려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례와 절차에서 다례에 대한 법도가 정해져 있어 그 순서와 법식을 다방이 주관했던 것입니다. 고려 왕실의 차 관련 의례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려 말에 성균관 기강이 회의하여 공부를 게을리하고 정례 제사나 다례에 학생들이 참석 않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고려 말까지 성균관에서 다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죄인을 처벌하는 절차에 왕이 최종 판결문의 내용을 결정하기 직전 의례에서도 왕과 대신들 사이에 차를 올리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란이나 여진의 사신이 들어와 왕을 만날 때에도 다례가 있어 사신이 가져온 예물 목록을 왕에게 드리면 왕은 인사를 전하고 예물이 전달되는 과정을 마치면 왕은 차와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신에게 차를 대접할 때 첫 잔은 왕과 사신이 서로 친히 권하였고 재배한 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면 그 후 서로 일어서서 절하고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왕태자가 신하들을 위해 베푸는 연회에서도 비슷하였습니다. 그 외 설날의 정월의식에서도 다방에서 주관하여 다례를 치르고 음악, 차, 술이 순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왕의 맏아들 탄생 축하의식이나 대관전의 백관연회에서도 다례가 있었고요. 백관연회는 관직에 따라 배석하고 다방에서 차를 주관하였고 이라고 외치면 차를 마셨는데 이때도 음악 연주와 함께 차와 술, 향 등이 차례로 시행되었습니다. 왕자나 왕녀의 책봉의식, 왕실이 주관하는 팔관회나 연등회에도 다례가 포함되어 차와 술, 음악과 춤 등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이처럼 고려 초부터 군사와 백성, 외교사절, 승려 등에게 하사품을 내릴 때 차는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습니다. 왕실의 차 관련 기물에 대한 명칭이나 정황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내용은 고려도경입니다. 그 가운데 연영정각에서는 중국을 다녀온 사신에게 국왕이 베푸는 연회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중국산 납다와 용봉사단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음다용 기물로 완, 구, 탕잔 등의 기물을 사용했는데 직접 차를 담아 마실 때 사용했던 완이나 잔 같은 용기로 추정됩니다. 그 외 뜨거운 찬물을 공급하기 위한 탕호는 뚜껑과 받침을 갖춰 열을 보존하는 온기로서 고려에서 차를 끓일 때 탕호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뚜껑과 받침을 갖춘 옹기류는 현전 유물 가운데 뚜껑 달린 주자에 승반을 갖춘 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금화오잔, 비색소구, 은노탕정 등 중국 제도를 모방한 다구들을 잘 차려놓은 붉은색 찻상이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사신 관사 안에 구비되었던 것으로 붉은색 비단보로 덮어두고 매일 3차례 차를 마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도알관과 제할관 숙소 가운데 접견이나 회식을 하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차 찢기 등을 벌이는 타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속재, 칠기, 도자기 등으로 제작되어 당송대 이후 무덤 부장품이나 벽화의 비다도에서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 청자 가운데도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려 명종지릉이나 동해시 삼화동 고분 등에서는 양질의 청자로 출토되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중국 송나라의 청규를 기본으로 고려판 선원청규를 발간하여 불가의 수행납자들이 총림이나 선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고려판 중첨족본 선원청규가 전하는데 송해 정화원년에 중첨된 것을 고려 고종 41년에 다시 조판한 것으로 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람과 사찰내 승려들의 직위, 수행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특히 사찰내 의례와 일상의 행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여 선생들이 차를 필수적으로 음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례를 도입하여 일행의식과 연불의식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진행하고 식당작법, 다탕예법, 입실예법은 물론 하안거와 결제해제 인사예법과 동지와 새해의 인사예법, 염송이나 일상대화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한 수행생활을 계도하였습니다. 특히 다례와 상례 등에서 복잡한 행다 절차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림에 들 때 구비해야 할 물품 목록을 보면 의복과 신발, 삿갓, 수건 등이 열거되는데 그 가운데 작은 물병과 다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원 다례의 면모를 보면 상당히 격식이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잔탁을 거두되 두 손으로 가슴에 닿도록 잡는다. 손을 놓되 처지게 하거나 너무 높게 쳐들어서는 안 된다. 차를 불지 말라. 잔을 흔들지 말라.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 잔탁을 놓으며 부딪히지 말라. 실제로 청자 잔탁은 소비유적 가운데 사찰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이 구절로 보면 잔 아래 탁잔이 있는 잔탁의 경우 다례에서의 위계와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판 선원청규의 다례 양상을 보면 주지가 주관하는 다례의식, 승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례, 지사와 두수가 참석하는 다례, 대중의 납차에 대한 다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다례, 특별한 존장을 위한 다례, 각각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다례, 특별한 제사에 올리는 다례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다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의례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음다기 외에 향, 다고, 다반, 다통, 다파 등 다양한 용품들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화엄승통을 지낸 요일법사의 시 가운데 새벽녘 차를 끓이니 가느다란 남봉의 그림자를 머금었고 야릇한 향기 나는 새로 빻은 가루는 자고새의 반점이라 했습니다. 가느다란 남봉의 그림자와 자고새의 반점은 중국산 건효자기의 문양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음각에 가는 선문이 있는 앵무문 다완에 자고새의 반점 같은 거품이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차는 고려의 문인이나 승려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개인의 수양이나 여가에는 물론 모임과 교류에서 차가 음용되면서 다양한 다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인 이규보는 운봉에 있는 노규선사가 조화차를 얻어 시를 청하자 선사는 어디에서 이런 귀중품을 얻었는가? 손에 닿자 향기가 코를 찌르는구려. 이글이글한 풍로에 직접 다려 꽃무늬 자기에 따라 색깔을 자랑하누나 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규보의 문집에서는 중국 당대에 출간된 최고의 다서인 다경을 보았던 내용도 있어 중국의 차문화가 텍스트로도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현의 익제난고에도 송광사 승려가 차를 보내주자 송광사에서 보내준 차를 끓이며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하였는데 자기 잔에 일어나는 거품을 마치 꽃망울을 토해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승인도 백염사가 차를 보내자 이에 대해 시를 지어 새찬불 맑은 물로 손수 다려 마시는 차, 찻잔에 향기 동하며 누린내를 씻어주네 라며 노래했는데 이때 벽화는 글자 그대로 푸른 옥으로 만든 다완일 수도 있으나 다분히 청자를 빗대어 묘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음다 관련 주요 청자 기종. 청자 가운데 차와 관련되는 주요 기종은 완, 발, 잔, 주자, 타호, 통영잔, 투합, 연, 장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주자, 잔 등은 음주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국의 용례로 보아 완이나 대접 종류는 차를 따르고 마시는 용기였을 것이며 그 밖에 찬물을 따르는 주자, 차잎을 갈아내는 다연 등 적지 않은 기종들이 음다 또는 제다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서 당대 궁악도나 하북성 선화지역 요나라 벽화 등이 참고가 됩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기도 용인 설이나 경기도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등지의 요지에서는 폐기물 퇴적층 위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자기 생산량의 50% 이상이 완류였습니다. 고려 초 가마터에서 나타나는 50% 이상의 완은 고려 중기로 들면서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대접 혹은 발이라고 하는 용량이 큰 기종들이 많은 비율로 생산되고 있어서 차의 종류나 음다 방법의 변화를 짐작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기형상의 변화는 있지만 고려 중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흥 방산동 요지의 세계 층위의 생산품은 완 54.19%, 발 9.41%, 접시 6.52%, 잔탁 4.65%, 주자, 호, 병 10.88%로 음다용으로 추정되는 완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에서도 4개의 퇴적층위에서 청자와 함께 백자가 주로 생산되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판단되는 1유형에서 완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주 중암리 요지에서도 완이 50%를 차지하며 발, 접시, 잔이 그 다음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에서는 조업 초기에 해당하는 10호 1층 유형에서 발 19%, 완 43%로 나타나
중부지방 전축육의 가마들보다는 완의 점유율이 낮지만 전체에서 40%가 넘어 역시 주종을 이루는데 이 가운데 해무리굽 완은 95%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은 10호 2층 유형에서는 발 31.1%, 완 11%, 접시 40% 순으로 나타나 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에서 31.1%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용량이 큰 발이 종류와 수량면에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중국의 조형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답법의 변화 및 청자 용도의 변화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천리 7구역 요지군에서는 자편 퇴적량이 가장 많은 곳에서 발이 47.4%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부안 진설이 18호 요지에서도 용량이 큰 대접과 발은 약 40%에 달했습니다. 대전 구안동에서도 1호, 2호 가마 모두 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즉, 고려 초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 및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초기 생산 유적에서는 용량이 작은 완이 많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고려 중기 이후 완의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용량이 큰 발이나 대접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변화 과정과 새로운 기종의 비율 증가로 요약되는데 이는 차를 비롯한 음식 문화의 변화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탁은 잔을 받치는 용도로 여러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고려 유물로는 청자로 만든 것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나 국내 기록 등을 통해 다탁자, 다탁, 잔반, 잔대, 잔탁 등 다양하게 통용되었습니다. 송대 이후에는 잔탁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선화요묘와 백사송묘의 벽화나 중국 고궁박물원 소장 전고갱 중의 한이제야 연도 등 회화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에서는 당대 이후 월주요와 형요, 정요 등지에서 제작된 자기 잔탁이 남북방의 여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며 오대에서 북송대에는 잔탁의 생산이 더욱 증가합니다. 고려의 경우 중국 5대 이후의 사례들과 비교됩니다. 시흥 방산동의 이른 층위에서는 절강성 사룡구 요지나 천복 4년 마씨왕후 강릉 출토 잔탁 등과 유사한 형태의 예가 출토되었습니다. 송대에는 월주요, 정요, 자주요, 요주요, 남송관요, 경덕진요 등 요장에서 잔탁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와 문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부 조형은 고려 잔탁에 반영되었습니다. 또 금속기나 칠기 가운데서도 유사한 장식이나 기형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자는 액체를 담아 따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술을 담거나 점다에서 물을 따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음다 과정에서는 솥에 차를 끓일 때 탕을 잠시 저장해 두거나 다 끓인 차를 저장해서 따라 마실 때 사용한 것입니다. 송대에는 풍로 위에 놓고 물을 끓이거나 끓인 물을 완에 붓는 용도로 사용된 것을 그림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물을 끓이거나 끓인 물을 담는 용도의 주자는 다병, 탕병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차문화로 인해 주자가 술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타호는 시흥, 강진, 부안, 용인 등 일부 가마터에서만 발견되고 있고 전세품도 대부분 강진, 부안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수량도 매우 적어 제한적인 계층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당대부터 금속이나 도자로 만들어졌고 요대 고분벽화 자료로 보면 차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여러 차도구와 함께 타호를 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곤 합니다.
당대 이후 거칠게 가공한 찻가루를 끓여 먹는 법이 유행하고 5대부터는 미세하게 가공한 찻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 마시는 법이 나타나고 송대에는 왕실이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단차가 만들어지면서 분말로 빻아 거품을 내는 점다법이 유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찻잎 찌꺼기를 버리는 도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고려 청자 타오는 작은 항아리에 완만하게 벌어진 발이나 완형의 구연을 붙인 형태로 5대의 영향을 받은 이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서 음다용기의 하나로 송대 정기 이후 쇠퇴하게 되는데 고려에서는 말기까지도 제작이 계속되었습니다. 통영잔에 뚜껑을 덮어 사용하는 것은 12세기 전반경 강진등지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종입니다. 무문의 통영잔 외에 뚜껑에 연년문이 음각이나 양각으로 시문된 경우, 잔의 측면에 음각 연판문이 함께 들어간 경우, 상감, 철화, 백화 등의 여러 장식으로 나타납니다. 인종, 장릉, 희종, 성릉 같은 왕릉에서 각각 무문과 철백화문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태안 대섬과 비안도 해저에서도 여러 점씩 출토되어 개경 같은 주요 소비처에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회화 자료에서도 거실 장면이나 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들에서 뚜껑을 덮은 유계 통영잔이 다수 그려져 음다용기였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래 같은 의뢰에서 다과를 담기 위한 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고려에서는 12세기 전반 새롭게 나타난 기종입니다. 1146년 장례를 지낸 인종의 장릉 출토품 가운데 과형병, 국판문합, 유계통영잔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모두 일반 생활유적이나 가마터에서 매우 드문 기종입니다. 특히 청자투합은 고려 중기에만 일시적으로 제작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인종 장릉 외에 전남 영암의 월출산 제사터에서도 발견되는데 투합과 함께 발굴된 기물의 양식과 기종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강진 사당리 일대에서 제작된 고급품으로 추정됩니다. 중국과 고려의 투합은 동체 형태에 따라 원형, 방형, 오방형, 육방형 등 다양합니다. 중국에서는 당대 이후 금속기로 제작되었으며 10세기 5대식이 이미 월주요와 요주요 등지에서 방형의 청자투합이 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청자로 제작된 것만 전합니다. 북송, 남송을 거치면서 여요, 남송관요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요나라 영역에서도 삼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관요였거나 공남용 자기를 만들었던 곳이 주 생산지입니다. 실제로 투합이 발견된 유적도 왕릉, 황릉, 태묘 등 국가의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고려의 투합은 북송대 여요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 같은 기물이 고려에 나타난 것은 중국의 의례와 기물 제도가 고려에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2세기 초 예종대를 지나면서 북송의 예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기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 문물과 제도의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 밖에 직접 음다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연이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도기질과 자기질로 모두 만들어지며 장방형 틀에 중심에 홈을 파서 납작한 맷도령 바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청자 다구의 유적 출토 사례. 현존하는 유적들 가운데 왕실이나 관청 등 공적인 성격을 띠는 공간에서 발굴된 자기류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기록과 전세품의 성격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릉 이명관지에서는 중국식 해무리굽 다완편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으며 국가의 제사터였던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왕실 숙박시설이었던 파주 해음원지, 개성 만월대 왕궁지 등에서도 다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해음원지에서는 고려 전중기 청자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며 접시, 대접, 완, 발, 잔, 뚜껑 등이 주종입니다. 이들 기종은 대체로 음식기나 음다용기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 왕궁지에서도 다양한 기종의 청자가 출토되었습니다. 1차에서 3차의 발굴조사 결과 궁성의 서북편 지역과 경령전 추정지를 중심으로 고려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도자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고려 초부터 후기까지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지만 특히 고려 왕실의 진전인 경령전 추정지를 중심으로 도자기 출토량이 많았습니다. 기종별로 접시, 대접, 완, 병, 뚜껑, 잔탁, 잔, 향로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부분 발굴이라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시기별로 한반도 중부지역 출토의 초기 청자와 백자를 비롯하여 강진 및 부안산 고급자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화지역 왕릉군 출토품과 유사한 것들도 동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진이나 부안 등지로부터 양질의 자기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룡사지나 미륵사지 등은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생활층에서는 다양한 중국산 다환류가 출토되는 주요 유적입니다. 국내에서 음다용 자기가 제작되기 이전부터 중국산 다환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고려 초부터 다환류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제작되는 것도 음다와 연관이 깊을 것입니다. 선원의 육법 공양에서 향, 등, 과일, 꽃 등과 함께 차는 중요한 공약물이었습니다. 고려 초의 사찰인 충남 논산의 개태사, 전남 화순 운주사, 고려 초 국찰이었던 충주 숭선사지, 청주의 흥덕사지, 전북 남원 만복사지 등에서도 다양한 청자환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고려 중기 이후에서는 국산 청자, 완 및 발 등 음식기류가 주종을 이룹니다. 경남 사천 본촌리 폐사지, 경기도 안성 봉업사지, 여주 고달사지, 미륵사지 등에서 비슷한 분포로 청자가 출토되었습니다. 사세가 컸던 봉업사지나 미륵사지 등에서는 상당량의 자기가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미륵사지에서는 10,000점 이상의 자기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역시 완, 발, 잔, 잔탁 같은 음료용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보령의 성주사지, 여주 원향사지도 예외가 아니며 국산 청자 다환류 외에도 중국산 흑유자 다환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찰에서는 고려 초 차의 음용을 위한 도구로서 완을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려 중후기까지 생활용 도자의 종류가 늘어나지만 그러나 기종간 비중에서 그러한 것이어서 완이나 발, 잔 등 음료용기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묘 매납 도자의 구성과 다구. 중국 및 고려의 벽화에서 보여준 음다 장면의 묘사는 고려의 분묘에서도 일치할까요? 고려시대 분묘를 보면 11세기에서 12세기 이후 부장품의 매납이 늘어나면서 청자를 비롯한 특정한 기종들의 일괄 매납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려시대 분묘는 계층이나 경제력 등과 관계가 있지만 석광묘나 석관묘, 토광묘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출토품은 금속, 도자, 직물류, 철기, 금속화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가운데 청자나 백자로 나타나는 그릇류는 완, 발, 병, 호, 접시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 같은 기종의 조합은 일상에서의 식생활 또는 발해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일대의 분묘에 대한 세부 속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고려 고분의 주요 매납품은 청자, 백자, 도기, 금속기 등인데 이 가운데 도자류는 일반적으로 가마에서 생산된 기종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발, 접시, 병이 각각 35.9%, 21.0%, 21.9%를 차지하면서 매납품의 중심으로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속 제품을 제외한 도자류의 경우 발, 접시, 병 등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생산품의 비중과도 유사합니다. 정종 안능에서는 청자 화형발, 청자 잔탁, 청자 주자 뚜껑 등이 동반되어 중국 5대에서 송해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차 준비 과정의 자기류와 일치합니다. 양평 매월리 고분에서도 청자완, 청자 반구병, 청자 철체 백화 문침, 청동병, 청동시 등이 일괄 출토되었는데 완과 병, 시 등은 위에서 언급한 바 고려시대 고분에서 보여주는 보편적인 매납 구성품이자 전형적인 차 공양의 도구들입니다. 인종 장릉의 석재암과 동재합, 청자투합, 청자과형병, 청자국판문합, 청자유계환 등 일괄품들은 1916년 일본인 골동상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4점의 청자는 모두 전형적인 비색 청자들로 강진 사당리 출토품들과 유사합니다. 또 1159년에 작고한 문공유묘 출토품 가운데는 청자상감 보화문안 1점, 청자상감 국화문 접시 1개, 백자봉 수수주 1점, 백자양각 당초문 수주 1점, 백자양각 화문 은구환 1점, 청동팔릉 원권 소문경 1점 등이 있었습니다. 위 기물들의 구성은 고려 청자, 금속기, 중국 도자 등을 함께 부장하여 생활유적에서 나타나는 고려 청자와 중국 백자의 동반 사용 관계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양상은 강화도의 희종 성릉, 명종 지릉 등 왕실 분묘는 물론 동해시 삼화동 고분, 충주 직동 고분군, 충주 호암동 고분군, 단양 현곡리 고분군, 상주 청리 고분군, 경산 임당지구 고분군 등 전국의 수많은 민간의 무덤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렇듯 음식기류 가운데 직접 차로 추정되는 음료의 음용을 위한 도구와 저장 보관용기 등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와 도자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